두 명이 딱 생각나는데 한 명은 3점대 중반이었는데 가천대 간호. 아, 간호학과. 네. 5점대 후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수원대. 5점대 후반에 네. 수원대도 굉장히 잘 간 거네요. 그렇죠. 이 학생이 그냥 뭐 혹시 그 학생들의 그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이주TV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옆에 의정부에서 서울대도 보내고 의대도 보내는 의정부 그렇죠. 1타 컨설턴트 의정부 2대 학원의 박기환 원장님 겸 네, 발음이 안 좋나요? 네, 박기환 원장님 겸 컨설턴트 대표 컨설턴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위 학원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의정부 최고입니다. 네. 역시 자랑이 짧네요. 최고니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 중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될 수 있는 약술형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입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런데 의정부에서도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그 논술 전형에 집중을 해서 또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요? 이게 먼저 약술형 논술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논술이랑 완전히 다루고요. 그래요? 2021학년도까지는 이제 적성고사라는 입시 전형이 있었어요. 적성고사. 그것을 개성해서 2022년도부터 이제 그게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22학년도부터는 약술형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일반 논술처럼 어렵지 않고요. 기존 학교에서 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에서 보는 서술형 문제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이 좀 낮아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3등급에서 한 6, 7등급까지 학생들에게는 뭐 역전 전형, 기회 전형, 뒤집기 전형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혹시 직접 경험하신 학생들 중에 이런 정도 내신으로 이런 대학교에 갔다고 자랑할 만한 사례가 딱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 있죠. 두 명이 딱 생각나는데 한 명은 3점대 중반이었는데 가천대 간호. 간호학과. 네. 5점대 후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수원대. 5점대 후반에 수원대도 굉장히 잘 간 거네요. 그렇죠. 이 학생이 그냥 뭐 혹시 그 학생들의 그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평소에 모의고사 등급을 국어 수학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천대 간 아이 같은 경우에는 3등급도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4등급대 학생이었어요. 평소에. 간호학과로 원래 원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등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원대 간 학생은? 수원대 간 학생은 보통 이제 자기는 5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5, 6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친구는 제 생각에는 찍었는데 잘 맞지 않았나? 근데 저희가 알기로 보통 모의고사 6등급이면 공부를 안 하면 포기한 아이들이 7, 8, 9등급을 보통 깔아주거든요. 깐다는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쓰는 표현이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약술형 논술을 밀어서 수원대도 보내고 그 다음 4등급 정도 모의고사나 수능 나온 학생이 가천대 간호학과 합격하고 집에서 전화 많이 받으셨겠네요. 사실 이 두 학생은 저도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었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워낙 써보고 싶다. 그래서 해보자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 그러니까 이게 그 등급대가 모두가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학생의 노력도 있었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약술형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시고요. 그래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일반 논술과 약술형 논술이 정말 다르다고 약술형 논술은 좀 쉽고 일반 논술은 좀 어렵다 이렇게 아까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어떤 교재라든가 또는 시험의 출제 유형이라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제일 쉬운 이걸 비교하는 방법은 문제를 보면 돼요. 문제를 딱 보면 논술 문제랑 약술형 논술 문제랑 딱 보면 그치 어떻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간략하게만 먼저 좀 구분을 해드리자면 일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영 교재가 없어요. 이제 어떤 책으로 공부해라라고 하는 뭐 교재나 범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고도의 응용력을 요구하는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되고요. 수능보다 어렵나요?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 강사 출신인데 인문논술, 사회논술 문제를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르쳤지만 저도 어려운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본인을
찍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근데 약수령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반년 교재가 있어요. EBS 교재가? 수능 교재.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있고요. 과목도 대부분의 학교가 뭐 수학만 본 학교도 있고 영어만 수학, 국어만 본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이제 국어, 수학 두 개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글도 일반 논술처럼 이렇게 막 뭐 300자, 400자, 1000자가 아니라 단문형,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30자 정도, 한 문장 정도로만 쓰여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 채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점수로 이제 채점이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도 적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정말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형태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평소에 서술형 문제를 많이 접했던 아이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문제 난이도가 낮고 그다음 교재가 두 개만 열심히 파도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 그리고 답을 적는 기술도 특별히 논술 이러면은 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수리 논술은 문제 자체가 너무 고난도 문제여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다.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준비가 그렇죠. 가능하다. 보통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약수령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올라갈 때부터 바로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 들어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신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예를 들면 5등급이나 6등급 초 정도가 된다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들과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을 먼저 좀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 등급으로 저는 보통 네. 5, 6등급? 사실은 5, 6등급 되면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적어도 한 4, 5등급? 그게 4, 5등급이라고 해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네. 가기 위한 어떤 준비로는 그렇게 충분한 성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고3을 치러본 학부모님이나 입시 관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는 3학년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이랑 너 이 정도 대학 나와 상담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성적은 도저히 경기권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요,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도 뭐 아이들이 가기 좋아하는 대학이 아닐 좀 약간 속칭 비인기 대학이어서 경쟁률이 낮아서 펑크가 나서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좀 괜찮은 대학들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느 대학에서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죠? 그 뭐 전체 대학은 아니고요.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쨌든 가장 학생을 많이 뽑는 가천대학교. 가천대는 참 여기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네, 많이 아이들이 이제 워너비 학교 중에 하나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뭐 서경대, 수원대, 이제 홍대세종, 한국기술교육대, 고대세종, 한국공학대, 한국외대 이제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2개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삼육대랑 한신대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동덕여대도 이제 올해 실시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덕여대는 형식을 보니까 약수령 논술보다는 조금 일반 논술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덕여대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시험 유형을 봤더니 약수령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학 중에 물론 가천대 워낙 유명한 학교죠. 그 인서울이라고 하는, 사실 서울은 아니지만 인서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뭐 가톨릭대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가천대로 가가 이름이 바뀌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급상승한 대학이고요. 그다음 사실 진짜로 서울에 있는 서경대, 그렇죠. 그리고 삼육대, 이런 대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고대 세종 같은 경우도 교수진이 우수하기로 또 괜찮은 거고, 취업이 잘 되는 데는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가 있고, 그렇죠. 또 공대는 홍대 세종이 있고,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은 또 인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서울 쪽으로 같이 이렇게 유원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수업을 또 서울에서 2학년 때 복수 전공할 때 글로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2025학년대에도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상명대 서울 캠퍼스가 상명대까지 이제 신설이 될 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대랑 의정부에 있는 학교죠. 신한대랑 을지대. 정말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잘 모르는 대학도 있겠지만 알아보면 충분히 취업률이나 아니면 학교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수진이 우수한 대학들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을 추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내신 성적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방대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인서울, 인경기도권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혹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능을 잘 보면 선생님 저 그 대학 안 가고 싶어요. 수시 납치. 네네네, 그렇죠. 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수시 납치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중위권 아이들도 막판 스퍼트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이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또는 수능 최저 몇 개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 기간에 난 다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역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능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도 인기도는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네. 약수련 논술을 보는 시기는 대부분 언제예요? 전부 다 11월 달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11월 16일이잖아요. 네. 서경대가 제일 빨리 보는데 11월 5일 날. 그러니까 서경대만 수능 전이고요. 다른 학교는 전부 다 16일 이후. 그러니까 18일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학교가 이제 가천대학교 자연계열이 11월 28일. 네. 이런 정도면 대학에서도 의도적으로 야, 너 수능까지 달려서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공부를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공부가 혹시 덜 나왔으면 우리 학교 보는 거 국어 수학 보니까 그렇죠. 또는 뭐 한 과목만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봐라 맞습니다. 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그럴 것 되겠네요.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수령 논술고사를 이런 학생들이 준비하면 좋겠어 하고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일단 제가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네. 처음에 제가 1차적으로 선별하는 기준은 일단은 내신 3에서 7. 왜냐면 1, 2등급 때는 어차피 쓸 이유가 없고요. 네. 7등급이긴 하지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5등급 때, 6등급 때, 7등급 때 나눌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3등급에서 7등급 때 학생 중에서 저는 무조건 인서울, 인경기도권 대학을 일단 하나라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선별 걸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저는 그 다음에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어쨌든 국어 수학이 한 4 정도까지 나오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 5가 나오면 좀 힘들고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하다. 하려고 하면 너의 의지에 따라서 네.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4, 5 정도 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저는 사실 수학이 4등급이 나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은 쉽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국어는 간혹 가다가 좀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박규환 원장님께서 국어 강사 출신이라서 더 많은 스터디를 하셨고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과목 특성상 수학은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내신 뭐 한 4에서 7등급 사이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어쨌든 한 4등급 간혹 5등급이지만 한 4등급 정도까지는 나온다. 국어 수학이. 그 다음에 생기부 안 챙겼다. 정시 안 된다. 이 조건이라면 저는 무조건 약수령 논술 도전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중하위권 학생들의 희망이 의정부 이대학원이네요. 맞는데 그 아이들이 네.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일단 나오는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7등급 나오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학교별로 어떤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내신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커트라인 기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즉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앞뒤로 2개 등급씩 빼서 3, 4, 5, 6, 7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는 5, 6, 7등급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를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내신이 네. 6등급이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네. 그 학교별로 이제 반영 비율도 나와 있는데 가천대를 기준으로 하면 논술이 80%, 내신이 20%예요. 근데 이제 옆으로 쭉 가서 교과 내신 등급을 보면 이제 1등급은 내신을 이제 2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요. 2등급은 197.5.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에는 마이너스 2.5점 차이가 나죠. 근데 2등급, 3등급도 2.5, 3, 4, 5, 6. 그러니까 계속 2.5점이 차이 나다가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7.5점이 되잖아요. 즉 이 말은 6등급이어도 앞에 어차피 지원하는 아이들은 3, 4, 5등급 때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등급과 6등급 사이는 마이너스 2.5점이지만 이게 가천대는 총 15문제를 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문제당 10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6등급인 아이가 한 문제만 더 맞춘다면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 아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등, 1, 2등급 학생들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 쓰진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죠. 왜냐면 교과로 써도 붙으니까 시험을 볼 이유가 없죠. 근데 3등급이 195점,
6등급이 187.5점이면 10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문제는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30% 들어가지만 사실은 8등급까지도 사실 해볼만 하고요. 그러니까 9등급은 빵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쭉 보시면 어쨌든 한 6등급 대 정도까지는 간혹가다 7등급이나 8등급도 이제 좀 해볼만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6등급 대 정도까지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가천대가 15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국어 수학을 합쳐서 15문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나눠서, 그러니까 문과,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이과학에는 반대고요. 흥미로운 대학인 한국공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한국공학대가 그 인천 쪽에 있는 시흥 그렇죠. 쪽에 있는 네. 대학교 예전에 한국산업대학교 네, 네. 맞나요? 네, 그런데 산업기술대학교. 상기대, 네. 네. 근데 와 점수가 10점, 15점, 20점인데 등급 간 차이가 뭐 1점, 2점이고 7등급부터 지원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6등급까지는 네. 자신 있으면 해봐라. 아 똑같다. 그렇죠. 완전 뭐 무차별한 정도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거의 내신은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수학은 좀 좋아하는데 뭐 내가 썩 잘한다 그러면 다른 그냥 일반 논술을 쓰라고 하겠죠. 그렇죠. 논술을 쓸 만큼은 아닌데 저는 수학은 그래도 우리 학교 좀 잘하는 편이었고 근데 내신을 좀 놓아서 못해서 한 5, 6등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공학대학교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학대학교는 또 국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수학만 보니까 수학만 잘한다고 하면 내신이 어쨌든 6등급대 안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 완전 기회 학교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외대는 인문이 아니라 자연만 선발하거든요. 제가 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최근에 지원시켜본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 외대 자연이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외대 자연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가 수업을 다 영어로 해서 만약에 4년 동안 짱짱하게 버티기만 해도 외국계 기업에 취업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학으로만 보는데 결국은 여기도 한 5등급까지는 그냥 그렇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그렇죠. 거네요. 네. 야 정말 약간 새로운 시장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전하도록 많이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논술 전형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이 네. 약수료 논술은 좀 야금야금 인원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 그렇기도 할 만한 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류를 3년 동안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3년 동안 뭐 착실했어야 되고 수능을 갑자기 전 과목을 벼락치기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한두 과목이라도 조금 더 우수하다면 우리 대학은 너희를 선발해서 좋은 인재를 키워줄 의지가 있다고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요 그래도 합격자 내신의 어떤 그 평균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저 내신 이 정도인데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개 학교들만 이제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이랑 그다음에 논술을 합격했던 아이들의 평균이랑 좀 비교하자면 그냥 가천대. 그렇죠. 가천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가천대는 뭐. 근데 일단 가천대 문과 계열 경영 아까 기준으로 하면 학생 우수자 전형으로 했을 때는 내신이 한 2.5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논술은 평균이 3.8입니다. 평균이 3.8. 네, 그러니까 4점대 넘는 아이들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천대 치위생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도 교과로 해서는 2.3인데 2.3등급이요? 네, 그 논술로는 3.8 이것도. 2.3등급이면 뭐 전교에서 한 15%에 들어가는 학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3.8등급이면 거의 한 40%니까 사실은 이 비율로 따지면 인원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건데 그런데 가천대 취직생과를 나와서 본인이 또 취직 걱정 없이 그렇죠. 네. 네네네. 네, 또 다른 학교 하나 더 꼽아준다면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인서 서경대. 서경대. 네, 공공인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해서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3.26 정도 되는데 어쨌든 논술은 뭐 4.23. 네. 어쨌든 4점대 등급이 대부분 넘어가더라도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수원대 또 아이들이 간호학과 또 많이 수원대 간호학과 그죠, 좋잖아요. 근데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는 2.6 정도가 나와요. 근데 논술로는 3.4등급 평균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수능 후에 또 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 등급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3등급대 한 4점대 초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꼭 반드시 필요한 또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논술 공부랑 약수능 논술 공부랑 수능 최저랑 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재가 같은 교재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수능 최저를 잘 나오면 어쨌든 논술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뭐 대기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생각 외로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이 전형이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지레 겁먹어 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해당된다라고 하면 의정부 지역이라면 경기 북부 차량 운행 안 하나요? 택시 택시. 엄마 아빠 차 네. 자전거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문의를 해주시면 뭐 등록은 안 하더라도 제가 상담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찬스. 야, 네, 역시. 커피 한 잔. 커피는 받으시는 건가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커피 한 잔의 찬스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대학의 도전 기회, 상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끊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TV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약수령 논술에 대한 내용도 꼭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